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배울 주제는요. 고려 말의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력들이 성장했는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내용은요, 홍건적의 격퇴입니다. 자, 먼저 홍건적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홍건적이라는 계층은 원나라 말기 때 등장했던 한족 농민 반란군을 의미합니다. 자, 가볼게요. 홍건적은 언제 등장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원나라 말기에 한족 농민 반란군을 이야기합니다. 한족 농민 반란군. 자, 그러면 왜 한족 농민들이 원나라 말기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원래 중국의 주인은 한족이었죠. 그러다가 몽골족한테 중국 대륙을 빼앗기게 되면서 원나라, 몽골이 지배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자, 원나라가 점차적으로 말기에 와서 세력을 잃게 되자 한족이 다시 그들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이런 농민 반란군을 우리는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서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지칭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들이 전면적으로 고려에 침입해 들어온 것은 아니랍니다. 부분적으로 일부가 고려에 들어오고 고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격퇴하는 이야기가 바로 홍건적의 격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요.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죠.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요. 정세운이 있고요. 정세운, 이방실, 방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와 최영. 이들이 바로 그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활약했던 무인 세력들이고요. 이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싸우는 세력이기 때문에 무인 세력은 무인 세력인데 고려 말에 새롭게 뜨면서 등장했던 무인 세력이다.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이렇게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라는 포인트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앞서서 배웠던 홍건적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구는 어떤 사람들이 왜구일까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겠지만 일본인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일본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인 해적들을 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왜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구의 의미를 여러분들 익혀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들의 근거지는 여기 부산 옆에 있는 일본 땅이었던 쓰시마 섬이라는 섬을 근거지로 삼고 있어요. 쓰시마 섬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시시때때로 조선의 세곡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내는 곡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세곡을 실은 배를 약탈하는 이런 해적들이 바로 왜구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왜구는 쓰시마 섬을 근거지로 활약했던 해적이고 고려 사람들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시시때때로 고려인들의 곡식과 재산을 훔쳐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왜구를 격퇴하는 사람들은요. 고려의 아주 큰 영웅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박위죠. 자, 박위는 해적의 근거지인 어디? 잘했습니다. 쓰시마 섬을 완전히 소탕합니다. 쓰시마 섬을 정벌함으로써 이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하죠.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용된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린다면요. 앞서서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활약했던 누가 있었죠? 이성계가 있었죠. 이성계는 어떤 전투에서 왜구를 격퇴하냐면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합니다. 사실 요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황산, 대첩, 이성계 기억해 주시고요. 왜 헷갈리냐면 최영이 왜구를 격퇴했던 전투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최영은 홍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했답니다. 무슨 대첩이라고요? 홍산대첩. 헷갈리시죠? 이성계는 황산대첩, 최영은 홍산대첩.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면
화포를 사용하거든요. 이 화포를 제작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최무선입니다. 최무선은 화포라는 것을 제작해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사용했다. 무기까지 제작했군요. 라는 거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기출 포인트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포인트입니다. 자, 기출 포인트는요, 이건데요. 즉, 홍건적을 격퇴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격퇴했죠? 왜구를 격퇴했죠?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주저없이 답하실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성장했다고요? 새롭게 뜬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나요? 신, 흥, 무인 세력이 되겠죠? 신흥, 무인 세력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라는 것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계층이 누구였다라는 걸 배웠습니까? 그렇죠?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성계와 채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선생님하고 함께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다 풀어 놓으셨죠? 자, 그럼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시나요? 최영과 이성계가 눈에 보이시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좋아요.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 자, 답을 맞출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최무선은 화포를 제작했죠. 이번엔 박위입니다. 자, 박위가 어떤 섬을 정벌했나요? 왜구의 근거지였던 스시마 섬을 정벌함으로써 왜구를 격퇴했다. 어렵지 않게 답을 써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요,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배워봤답니다.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